예,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상의 이슈라면 이슈였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자, 하나씩만 이거 짚고 갑시다. 우리가 감정에 얽매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홍준표가 이상하게 말을 이렇게 틀면서 군대 내에 동성애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죠. 처음에 군대 내에 동성애를. 군대 내 동성애를 저도 반대하거든요. 네,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군대 내에서는요. 군형법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성애는 당연히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애가 그 군형법이 개정된 게 그래요. 이성애가 터치, 애무 요 정도까지는 허용해요. 섹스는 허용 안 합니다. 그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당연히 연애질 자체가 금지입니다. 예. 그럼 뭐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연애질은 되는데 그게 이제 섹스까지 가면. 그러니까 연애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군 부대 내에서 그러니까 군 부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타치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군부대 내에서는 그게 이성애든 동성애든 그 연애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찬성 반대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군법이 그런 건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게 계속 변질이 돼가지고 네. 나중에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갔는데. 후보가 반대한다고 했던 그 레토릭 그 표현 자체는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죠. 예. 홍준표가 그 포인트에서 말을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또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답하게 되는 상황. 예. 반대한다고. 예. 이런 측면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토론의 말미에 좀 어느 정도 수정한 측면도 있는데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제 개인은. 문재인 개인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반대한다는 게 좋아하지 않지만으로 전 들을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차별에는 반대한다. 그렇죠. 명확하게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에 따라서 춤을 추면서 지금 하루 종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수자 연대 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침입을 해서 난장을 부렸죠. 나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빡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아니 근데 빡침을 그럴 수 표현하는 있는데. 방법이 예.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요. 예.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에 준해요. 예. 경호뿐이 아니고 예. 대통령 후보자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는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일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경호원들한테 제지를 당하고 13명이 연행을 당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연행은 경찰이 한 거예요. 경호원이 한 게 아니고 경찰이 연행을 했어요. 불법 시위로. 국회 안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연행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99% 거의 확실한 2주 있으면 대통령이 될 분한테 그렇게 뛰쳐나가서 악을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글쎄요. 저는 그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유.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어떤 실정법상에서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한 게 그렇죠. 아닌가. 욕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적합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 표현 행위 자체가 실정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표현을 했다는 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성소수자 연대에 와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들고 소리칠 수도 있어요.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통령 후보자 앞에 뛰쳐나오면서 그 소리를 지르고 그 행사를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거는 옛날에 박정희 시대 정치 깡패들이나 하던 거예요. 이거 우리 냉정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정치 깡패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목 쇠파이프를 들고 와가지고 후보자 연설회하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지지자들 패고 그거를 완전히 나가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는 드러나는 형태는 둘이 어떤 등치시킬 수가 있는데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실제 입장을 보면 강자의 논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동원된 깡패와 약자가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절실하게 선택한 방법을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이게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보도자료를 낸다고 누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갈 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죠. 중요한 건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시위할 수 있어요. 저는 야수님 이야기에 나름대로 동감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어디 신문 한 줄도 기사 안 실어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 그 시위가 주는 의미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답은 분명하게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취향의 문제라고 말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정답인데 홍준표 때 말렸다는 지점은 문재인 후보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개념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성소수자분들이 와서 시위하는 방식까지도 저는 인정하고요. 문제는 이건 그냥 대선 과정의 논란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대선 후보로서 시험대에 저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가오지 마 소리를 지른다거나 저 사람들을 엄벌해 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찌 됐건 간에 사실상 대통령에 가까워진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와 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갖고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지금 푸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그 분들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분들을 그 성소수자 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내가 목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데 다들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지금 억압을 느낀다고 지금 너무나도 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본인들은 그 그룹 단체는. 근데 나는 이 소리를 내야 돼. 왜냐하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 사회 전체가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것의 차별에 대해서는 어프로치하는 게 그 성소수자를 볼 때요. 내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는지와 무엇에 끌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분리를 좀 하셔가지고 봐야 되는데 성소수자하고 법적으로 하고 인권적으로 볼 때는 그게 뚜렷이 그 해야지만이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무조건 성관계 행위로 보아가지고 나는 불편해 싫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치나 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거를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 사과만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빨간 사과를 안 좋아하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초록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너네들은 그래서 죄인들이라서 국민이 될 권리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권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소수자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그 레이블링 자체를 다 벗기고 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요. 지금 막 계속 중구난방 되는데 일단 이렇게 난 정리해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가서 항의했다. 잘못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라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런 논쟁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이분들을 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홍준표한테 가지 왜 애꿎은 문재인한테 와서 저러냐.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수였건 간에 성범이 어땠든 간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전 분명히 실수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 지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담론이 돼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아마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훨씬 더 신중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정 속에 잘 대처해서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성애 자체 또 아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깊게 안 하고 있는데 동성 간 결혼 합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를 저는 성매매 쪽에 예를 들었거든요.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가져가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동성 간의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 시키자고 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하면 실제로 그걸 법으로 밀어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법이 국민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까지 맞춰주는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성소수자분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13명이 연행됐어요. 그럼 집시법하고 폭력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해로 처벌을 해야 돼요. 경찰은 입건을 해야 됩니다. 검찰도. 만약에 이게 그냥 유야비만 넘어가잖아요. 다음엔 성소수자 연대가 아니고 나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다 몽둥이 들고 뛰어나와요. 문재인 앞으로. 난리 폭대기가 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서울이건 전라도건 경상도건 충청도건 인천 뭐 어디를 다니던 그 지역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난장판을 칠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소수자 연대 억울하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 표현 방식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것도 여군의 지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던 그 군인 출신들이 그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를 하고 하면 그런 자리에 와서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부처님 반토막으로 봤기 때문에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홍준표가 지지율 40%로 가고 있죠. 홍준표 앞에 가서 그 사람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못 대들어요. 왜냐?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니까. 이건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자 보세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털었는데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자 앞으로 14일 동안 매일 하루에 몇 건씩 저런 문제가 터져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요. 유세장에서 저런 문제가 터져서 유세를 네. 못할 지경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문재인 후보한테 뭐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나빠지죠. 그런 사회적 이슈가 계속 점점 더 드러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해지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선 토론하는 것 같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잠깐만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아온 세월이나 받아온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각이 다른 것뿐이고 전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사실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말꼬투리 하나 잡는 거 싫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이게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그런 거부감을 좀 없애준 상태에서 공감대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들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소수예요. 소수자가 절대다수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피워나가려면 절대다수를 적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오늘 하나 행동은 그 절대다수를 향해서 칼을 빼든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하시는 그 모든 분들, 저도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우리 후보가 그래도 좀 뭐가 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후보에게 뭐 해달라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낫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그런 인권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 후보 중에 심상정 문재인 정도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발언은 홍준표한테 나오는 발언과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들까지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들의 실제 입장을 보면 강자의 논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동원된 깡패와 약자가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절실하게 선택한 방법을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이게 나쁘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보도자료를 낸다고 누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갈 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죠. 중요한 건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시위할 수 있어요. 저는 야수님 이야기에 나름대로 동감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어디 신문 한 줄도 기사 안 실어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 그 시위가 주는 의미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답은 분명하게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취향의 문제라고 말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정답인데 홍준표 때 말렸다는 지점은 문재인 후보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개념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나는 그걸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적합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 표현 행위 자체가 실정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표현을 했다는 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성소수자 연대에 와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를 들고 소리칠 수도 있어요.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통령 후보자 앞에 뛰쳐나오면서 그 소리를 지르고 그 행사를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거는 옛날에 박정희 시대 정치 깡패들이나 하던 거예요. 이거 우리 냉정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정치 깡패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목 쇠파이프를 들고 와가지고 후보자 연설회하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지지자들 패고 그거를 완전히 나가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는 드러나는 형태는 둘이 어떤 등치시킬 수가 있는데요. 행위를 하는 사람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에 준해요. 경호뿐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자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는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일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경호원들한테 제지를 당하고 13명이 연행을 당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연행은 경찰이 한 거예요. 경호원이 한 게 아니고 경찰이 연행을 했어요. 불법 시위로. 국회 안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연행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99% 뭐 거의 확실한 2주 있으면 대통령이 될 분한테 그렇게 뛰쳐나가서 악을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글쎄요. 저는 그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유. 그러니까 표현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어떤 실정법상에서 처벌을 할 수는 있는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한 게 그렇죠. 아닌가. 욕구가 잘못됐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게 계속 변질이 돼가지고 예. 나중에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그렇죠. 논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고 했던 그 레토릭 그 표현 자체는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죠. 예. 홍준표가 그 포인트에서 말을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는 또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답하게 되는 상황. 예. 반대한다고. 예. 이런 측면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토론의 말미에 좀 어느 정도 수정한 측면도 있는데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제 개인은. 문재인 개인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반대한다는 게 좋아하지 않지만으로 전 들어올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차별에는 반대한다. 그렇죠. 명확하게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에 따라서 춤을 추면서 지금 하루 종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수자 연대 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침입을 해서 난장을 부렸죠. 나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빡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아니 근데 빡침을 그럴 수 표현하는 있는데. 방법이 예.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상의 이슈라면 이슈였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자, 하나씩만 이거 짚고 갑시다. 우리가 감정에 얽매일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홍준표가 이상하게 말을 이렇게 틀면서 군대 내에 동성애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죠. 처음에 군대 내에 동성애를. 군대 내 동성애를 저도 반대하거든요. 네,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군대 내에서는요. 군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는 당연히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애가 그 군형법이 개정된 게 그래요. 이성애가 터치, 애무 요 정도까지는 허용해요. 섹스는 허용 안 합니다. 그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는 당연히 연애질 자체가 금지입니다. 예. 그럼 뭐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연애질은 되는데 그게 이제 섹스까지 가면 그러니까 연애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군 부대 내에서 그러니까 군 부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타치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군부대 내에서는 그게 이성애든 동성애든 그 연애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찬성 반대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군법이 그런 건데 하면 안 되는 거죠.